자, 좌표 공간의 원점 O에서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일씩 움직이는 점 P와 그럼 얘 좌표를 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뭐라고 바로 쓰고 시작할까? T, 그 다음에 0, X까지 넣지만 0 하나는 좌표가 3개가 되는 거죠. 3차원은. 자, 그 다음에 A, 이 고정된 점이네요. B, 고정된 정점이네. 근데 봐봐. 이 길이 10, 루트 4, 그럼 몇 대면? 1대 루트 3이 바로 몇 도 쓰고 시작해야 돼요? text가 바로 잘 쓸 수 있었겠지? 자, 그랬을 때 Q는 몇 초 몇씩 움직인다 그랬어? 그럼 내가 이 길이만 표시를 해놓을게. 여기가 몇 T? 2T 손을 발 내리면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이 길이랑 높이는 T, 밑변은? 그럼 내가 이제 이 길이를 이용해서 A의 좌표도, Q의 좌표도 표현할 수 있겠죠? X 좌표는 지금 YZ 평면상에만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지금 안 나온 거야. 안 튀어나왔어요. 그럼 X 좌표는 계속 몇일 거고? 0일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Y 좌표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인데 10루트 3에서부터 시작해서 1초에 루트 3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라 쓰면 되죠? Z 좌표는 몇씩 늘어나고 있는 1초에 1씩이니까 T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PQ의 길이가 최소가 되니까 그러면 얘네 둘 사이 거리 이제 표현하면 되겠지. 선분의 길이 하면은 미지수가 누구밖에 없어서 T밖에 없으니까 T에 대한 2차 함수 나온 거야. 왜냐면 X좌표 차이 제곱하면 2차, Y좌표 차이 제곱하면 T에 대한 2차, Z좌표 차이 제곱하면 2차. 그러니까 루트 한 다음에 다 더하면 루트 안쪽에 T에 대한 2차식이 나와서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면 되겠죠. 네, 이건 따로 안 해도 되겠죠? 네. 언제인지만 구하면 되니까 축만 딱 구하면 되겠네. 또 몇 번? 생각보다 조금씩 크지 않아? 600? 85? 네, 안 풀리고. 아, 그래요? 자, 두 정점이 있고요. 2, 4, 3, 7, 6, 1 이렇게 있는데 AB 연장선이 YZ 평면과 만나는 ZX 평면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거는 예전엔 이게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ZX 평면 위의 점의 특징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 이거는 XY 평면 기준으로 상상하는 게 편해요. XY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 무슨 점표가 몇이다? Z좌표가 0이다. XY 평면이면 Z가 0이야? 이건 무슨 평면? 그럼 누가 0이다? Y좌표가 0이다. 그럼 물음표, 0,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몇 대면 내분점이다 이거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지? X, Y, Z 이렇게 있으면 이 평면을 말하는 거죠. 이 평면. 이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예를 들면은 이걸 내가 이렇게 돌려서 얘를 바닥 평면으로 생각을 해볼게. 대충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ZX 평면이 되고 그 위에 점 P가 있고요. AP, BP 연장선이라고 했으니까 A, B 이거 대 이게 몇 대 몇인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는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죠. 그건 직접 사실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ZX 평면이 이 칠판이 ZX 평면을 생각하자. 앞쪽으로 X축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 ZX 평면을 기준으로 칠판 바깥쪽에 있냐, 칠판 저 너머 안쪽에 있냐를 먼저 구분을 사실 해야 돼요. 만약에 P가 ZX 평면에 있고 한 점은 이 앞에 있고 한 점은 뒤에 있으면 얘가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내분점인 거죠. 근데 만약에 ZX 평면이 있는데 둘 다 같은 쪽에 있다? 그러면 이 P는 A, B의 무슨 점이고 외분점, 그걸 일단 먼저 구분을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자, 그러면 그건 X좌표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얘 X좌표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는요? 음수죠? 그럼 반대 방향에 있는 거야. 그럼 내분점이었겠네. 그러면 나는 겨냥을 좀 할게요. 내가 얘가 직선처럼 보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겨냥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기 ZX 평면이 이렇게 보일 거야. 직선처럼 보이게 될 거야.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내가 이 칠판 끝에서 이 칠판이 직선처럼 보이게 관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A는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럼 여기에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A가 뭐 이렇게 되죠. Y좌표 마이너스 4. 야, 이상한 뭐가 이상한데? ZX잖아? 이런. 그죠? 여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왜? Y좌표 표면이 되겠지? 여기 P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는, 야, 그러면 무슨 좌표 기준으로 관찰해야 되는 거였어? Y좌표 기준으로 관찰해야 되는 거였죠? 마사, 마육이니까 지금 얘가 ZX 평면, YZ 평면이 칠판이고 X축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면이 ZX 평면일 거야. 그거 기준으로 Y좌표가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이쪽에 있는 점들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이 ZX 평면이 직선처럼 보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내가 겨냥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가 이제 이게 무슨 평면을 내가 겨냥하게 된 걸 거고 이게 ZX 평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Y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상황이. 그랬을 때 둘 다 Y좌표가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둘 다 이쪽에 있을 거고요. 잘 표현을 해보면 A는 X좌표는 여기서 이 점이 지금 이게 X축일 거야. X좌표는 여기서 표현이 안 돼요. 겨냥을 했기 때문에. Y좌표가 마이너스 4.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라인에 있을 거고 점이. Z좌표 3이니까 하나, 둘, 셋. 이쯤에 A가 겨냥해서 보일 거야.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마7 표현 안 되고요. 마이너스 6 약간 더 가서 하나 여기 이쯤에 이제 B가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 ZX 평면 위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P가 이렇게 존재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랬을 때 몇 대면 내분점이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얘 좌표 무슨 좌표는 알고 있기 때문에 Y좌표는 안단 말이죠. 그러면 물음표 콤마 0 콤마 물음표라고 치면은 얘 A는 2 콤마 마이너스 4 콤마 3이고 여기는 B는 마7 마6 1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Y좌표들만 가지고 몇 대면 내분점인지 몇 대면 외분점인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외분점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마6 마사 0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2 여기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사실 몇 대 몇인 건 확인할 수 있겠네.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P인 거야. 지금 뭐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로고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Y좌표 관찰해보면 AP는 2, BP는 그러면 비율이 3, 그래서 2대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M 플러스 N은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래는 공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Y좌표만 가지고 비율 따진 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평면상에서 따지면 이런 느낌이야. 평면상에서 여기가 M 대 N2였다면 만약에 그러면 손에 발, 손에 발, 손에 발, 손에 발, 손에 발, 손에 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삼각형들을 보면은 이 두 삼각형이 닮은 거 보이나요? 빗변이 여기 요상 큰 삼각형까지 가야겠네. 빗변이 M 대 N이면 밑변도 몇 대 몇이고 M 대 N 높이도 몇 대 몇이니까 M 대 N. 그러면 M 대 N이면 X좌표 대 M 대 N, Y좌표 대 M 대 N. 그걸 차원을 하나 확장시켜서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서 Y좌표만 보고 비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조금 까다로운 건데 교과서에 만약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유형을 외워버리면 되니까 상관은 없겠죠? 만약에 교과서 같은 교과서면 참 좋을 텐데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몇 번? 695번. 95번? 여기 숙제했니? 안 했지? 안 했지? 그랬어. 한 명밖에 안 했어. 아무도 안 해서 좀 한 명 해서 깜짝 놀랐어. 사실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날 줄 좀 기대를 했고 질문 없으니까 개념하고 보시 뭐야? 하는데 그래도 질문은 받아줘야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상상을 잘 해야 돼. 이거는 지금 바닥평면 알파에 세 구가 지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이 구슬 같은 공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공이 뭐 할 때까지 이렇게 붙인 거야, 얘네들을? 접하게 이렇게 잘 모아주는 상태인가? 그 상황을 좀 잘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반지름이 각각 17, 4다. 이 구해방 정식이잖아.
아하. 이거는 구의 방정식은 몰라도 풀 수 있긴 한데 구의 방정식 다른 느낌으로 해야 되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무게중심부터 알파까지 거리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구의 방정식 만약 했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XY 평면이라 생각하고 여기 XY 평면 너네가 만약 시험 때 공간이 너무 헷갈리잖아? 그럼 이 책상을 XY 평면으로 생각하시고요. X축, Y축, 그리고 책상 한쪽 모서리를 뭐 Z축 이렇게 상상을 해도 괜찮아? 그랬을 때 얘가 XY 평면에 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이랑 무슨 좌표가 똑같을까? 여기 딱 올려져 있어. 원의 중심이랑 Z좌표가 똑같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얘 XY좌표 몰라도 괜찮아. 얘 Z좌표는 알 수 있어요. 반지름 P는 중심 P는 반지름 몇이라 그랬어? 그럼 물음표 콤마 C Q는요? 물음표 콤마 7 R은요? 물음표 콤마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으로부터 알파까지의 뭐를 구하래? 이 알파를 나 XY 평면으로 생각했지? 그럼 결국 이 무게중심의 무슨 좌표 구하는 거랑 똑같을까? Z좌표. 무게중심이 뭐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면은 무게중심의 거리니까 이 Z좌표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Z좌표 3개를 뭐 해주고? 더해주고 몇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7 이렇게 나와요. 구의 방정식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구의 방정식 다루듯이 알아야 돼. 또? 마지막에 네. 그럼 바로 구의 방정식 하고 최대한 오늘은 좀 12시 이거 이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희망을 하는 자, 봅시다. 구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 그냥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왜? 아, 프린트 쓰고 싶어? 쓰고 싶어? 그래? 쓰고 싶어 그러면 아니겠는데 어떡해. 쓰고 싶구나. 몇 명이지?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는 내가 앞쪽은 설명하면서 일단 듣고 뒤쪽을 한번 써보세요. 앞쪽은 수상의 연장선이라서 아니 다 여기 수상 원방이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간이랑 특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있었거든. 공간 좌표, 공간 벡터 이렇게 나누면서 수상이랑 많이 달랐는데 그 싹 다 잘려나는 거 나서는 그냥 여기 수학상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약간 차원이 하나 늘어났다 정도밖에 안 되고. 자, 우리 원방 공식 기억나요? 이렇게 했으면 평면상에서 원의 정의였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나왔었죠? 그 원방이? 네. y-y분의 제곱은 r제곱 왜? 자체 방정식 풀었던 거죠. 예를 들면 중심을 내가 C라고 할게요. 그리고 구 위의 점 한 점을 내가 P라고 할게. 반지름이 R인 구의 방정식이죠. 거리가 이렇게 해볼까? C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의 자취를 구할 거야. 그럼 내가 P는 동점이라서 내가 이렇게 놓을게요. X, Y, Z 이렇게 놓고 거리가 몇으로 일정하니라 그랬지? R. 그러면 내가 선분 CP가 뭐다? R이다. 공간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X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1의 제곱 Y 제곱 차이 제곱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Z1의 이게 추가가 된 거죠? 이게 3차원이라서 이게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양변을 뭐 해주면 그게 구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됐던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 원방에서 그냥 Z 하나만 추가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구의 방정식은. 그래서 별다르게 우리가 그냥 그림 상상할 수만 있으면 딱히 뭐 계산상에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 이게 수상에선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었는데 그거 잠깐 생각을 해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어서 쳐보세요. 자,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해 있어요. 그럼 반지름과 무슨 좌표가 똑같을까? Y좌표. 이렇게 접해 있으면요? X좌표. 만약에 둘 다 한 번에 동시에 접하면 X좌표랑 Y좌표 둘 다 반지름 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상상을 잘 해봐. 예를 들면은 이게 헷갈린다? 그럼 XY 평면 책상을 생각하고 Z 평면을
한쪽 모서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을 때 공을 떼굴떼굴 굴려서 여기에 가상의 면에 닿고 떼굴떼굴 굴려서 이 가상의 면에 닿게 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느낌인 거예요. XY 평면 조건은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럼 무슨 좌표가 뭐랑 같을까? Z좌표. 여기 Z좌표 Z1이라고 할게요. Z1이 뭐다? 아니면 구의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X-X1의 제곱 Y-Y1의 제곱 한 다음에 Z-하고 Z좌표를 뭐로 대체할 수 있어? R 제곱은 R제곱. 그래서 미지선을 줄일 수 있더라. 얘는 그러면 뭐야? 두 개의 동시접근이야? 얘는 XY, 그 공이 여기에 바닥평면, XY 평면에 다 있으면서 동시에 YZ니까 내가 Y축, Z축이라면 이쪽에 가상의 칸막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떼굴떼굴 굴렸어. 그럼 무슨 좌표도 반지름이랑 똑같아질까? 중심에 X축, 여기 X축이니까 X좌표가 떼굴떼굴 굴러가면 점점 변하다가 딱 닿는 순간 이 YZ 평면으로 떨어진 거리가 X좌표인데 그게 반지름이랑 똑같아진다. 이 C를 뭐 불러주세요. 어떻게 될까? 네. 플러스 Y1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R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변하겠죠. 이거는 세 평면은 동시에니까 약간 이거의 확장된 버전 같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여기 닿고 닿으면은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R, R 이니까 그럼 C를 뭐라고 세우면 되는 거야 얘들아? R의 제곱 그 다음에 R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수상이랑 똑같은 느낌인 거죠. 수상이랑 완전 똑같은 부분은 내가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너네가 써보는 게 좋겠다. 얘부터는 조금 이렇게 달라져요. 자, 3번 한번 보세요. 3번은 X축에 접하면이라고 했네요. X축에 접하는 거는 공간상에서 X축에 접하는 건 약간 달라.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기 되게 힘들거든. X축, Y축, 이 겨냥을 잘해야 돼요. 구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어디 그려진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구를 그릴 때는 중심 표시하고 이렇게 XY 평면에 평행한 면을 이렇게 그려주면 구라고 보통 표시를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이 X축과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인 거야?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는데 가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지점에서 딱 지금 한 점에서 닿고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너네 기준으로 말할까? 여기를 X축, X축, Y축, 여기 Z축이라 생각해보자. 그때 공이 떼굴 굴러서 여기 위로 딱 올라도 되지만 공이 이 Y축에 붙은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해도 이렇게 있어도 지금 Y축에 X축에 닿아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다 지금 닿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여기서 겨냥을 이쪽에서 겨냥을 하는 거야. 그럼 X축이 마치 뭐처럼 보이게 될까? 점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럼 내가 겨냥을 해볼게. 얘를 점으로 볼게요. 그러면 점이 이렇게 있고 이게 X축이 되는 거예요. Y축이 오른쪽에 갈 거고요. Z축이 이렇게 위로 뻗어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구가 X축 어디에 닿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다가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닿아 있는 것처럼 그려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공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X좌표가 R 아니에요. Y좌표 R, Z좌표 R 아니야. 근데 여기서 손에 발 내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지금 X1, Y1, Z1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사실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Y1 이겠죠? 이 높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게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우는 게 맞겠네, 기계라서. 근데 그냥 양수라 가정으로 그냥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내가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y1제곱 플러스 z제곱 한 개 빗변의 길이가 이게 9의 뭐랑 똑같을까요? 알죠.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평면을 접할 때처럼 방정식에서 뭔가 하나 미지수를 R로 대체할 수는 없어. 하지만 구해방정식 작성한 다음에 식 하나가 추가로 붙는다.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이거 한번 공간상으로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려보고 겨냥한 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1번에 x축에 접하면 이 정해용이에요. y1제곱 플러스 z1제곱은 r제곱. 보통 이제 중심은 상수로, 미지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어진 숫자가 주어질 거고요. 반지름 숫자가 주어질 거야. 이 점에서 하나 정도 어디 뭐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랬어? 그려보세요. 그래. (2번) (3번은) 내가 안 할 건데 1번 정도는 그려보세요. 2번, 3번은 그냥 저거에 또 추가적으로 덕지덕지 붙은 느낌이라 X축 접한 느낌이긴 하지. 너 마음속에는 다 있으면 돼. 실제로 닿았다면 교체를 어디쯤 볼까? 가려있을 거야. 뭐 그런 느낌으로 다 있지 않을까? 겨냥한 것도 한번 보여보세요. 누가 멀어 보이도록 X축이 정면 보이죠? 공간이 상상이 되나 보네. 공간 시간 경험이 되나 보네. 됐어? 잘 그리니? 잘 그려지나요? 네? 잘 그려졌어요? 겨냥한 걸 많이 썼구나. 네. 그린 친구는 그 다음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친구들 1번은 그려볼 동안 좀 기다려봅시다. 됐어. 와, 엑소의 동식 접합하고 싶었어? 쉽진 않을 텐데. 나름 이렇게 되면 접합으로 표현 가능하겠네. 이걸 그리는 거야? 자, 1번 아직 다 못 그린 사람? 없나요? 그리고 멈추고 일단 설명한 거 한번 들어봅시다. 자, 2번, 3번 얘들아 그림을 그려줄 수는 있는데 좀 너네가 알아보기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상상을 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게 그냥 철봉 같은 걸 생각해. 철봉 하나가 수직으로 이렇게 지금 철봉 모서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공을 가지고 여기 이 V자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 봉 두 개에다가 축구공을 이렇게 딱 맞닿도록 이 봉에도 맞닿고 이 봉에도 맞닿도록 이런 느낌이죠. 여기랑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맞닿도록 공을 이렇게 딱 내려놓는 느낌이야. 그러면 필연적으로 XY 평면 밑으로 좀 뚫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같게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우리가 표현이 제대로 안 돼. 이쯤에서 다 할 거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그림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쉽지가 않고 이렇게 다루는 게 제일 나아.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X축에 접한다. and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 조건 이게 XY 평면에 X축에 접하는 상황이 들어봐요. X축에 접할 때 X를 제외한 누구를 이용한 피타고라스 정리? YZ 이용한 피타고라스 정리 썼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누구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될까? X랑 누구 이용해서? Z 이용해서 X1 제곱 플러스 Z1 제곱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R제곱 이렇게 식의 축을 세우면 되고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피타고라스 정리 몇 개? 3개
3개 세운 다음에 연립하면 좀 식이 간단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래도 그런 느낌이다. 한번 써보긴 할까요? 지금 얘는 y1제곱 플러스 z1제곱도 r제곱이면서 동시에 x제곱 플러스 z1제곱도 r제곱이다. 이렇게 연결해서도 되고 아니면 식을 따로 두 개 써도 돼요. 근데 그러면 연립을 해보면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에서 지금 누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 z1이 똑같이 들어가 있죠? z1제곱이? 소거시키면 내가 추가로 뭐도 얻을 수 있어? y1제곱이랑 x1제곱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까지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연립을 만약에 한다면. 그럼 얘도 한번 식 세우고 연립해볼까요? y1제곱 플러스 z1제곱은 r제곱 이면서 그 다음에 y에 접하면 x1제곱 플러스 z1제곱은 r제곱이면서 그 다음에 y1제곱 플러스 z1 뭐죠? x제곱 x1제곱 플러스 y1제곱도 r제곱인 거죠? 이거 수상에서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봤죠? 까먹어서 수능하시기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더하면은 xyz 제곱이 몇 개씩? 한 개에 몇 알제곱? 3알제곱. 그러면 뭐 여기서 x1제곱 플러스 y1제곱 플러스 z1제곱이 몇 알제곱이다. 2분의 3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다 하면 누구 소거시키고? z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 얘네들을 보면은 x 소거시키고 얘네들이 어떻다? 그래서 내가 추가로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x1제곱이랑 y1제곱이랑 z1제곱이 어떻다? 같다. 값이 똑같은지 몰라요. 절대값은 똑같겠네. 제곱이 똑같으니까 절대값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 상황을 얘 하나 정도는 외우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림으로 너네가 표현해서 이렇게 직접 유도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헷갈려.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은 차라리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그 다음 얘네는 교집합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라서 나라면 1번 그림 X축에 접하는 상황, 겨냥했을 때 상황을 그릴 수 있고 그걸 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교집합이라서 2개짜리, 3개짜리 식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안 그러면 외울 게 너무 많아. 이 정도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만 그리면 되고 2번, 3번 식은 썼나요? 네.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좀 덜 복잡해요. 직관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라. 자, 봅시다. 9를 xy 평면, Z좌표는 지금 양수인 걸로 놨어요. 그랬을 때 위로 정사형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건 그냥 우리가 상상해도 되지 않을까? 아래쪽을 수직으로 빛이 이렇게 원감을 무시하고 빛을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쬐다면 어디쯤인지 모르겠으나 중심을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까? 정사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아. 자, 얘는 Z좌표는 우리가 몇인 거 일단 고정. 얘는 고정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Y 평면상에서 원의 방정을 식 세워서 똑같이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 중심 정사형의 중심좌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x1, 이렇게 하면 xy 평면만 있다 생각하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1 제곱 아니야 x 마이너스 x1 제곱 y 마이너스 y1 제곱은 r 제곱 이렇게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원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얘를 포함하는 원기둥의 방정식이 돼요. 우리 교육과정을 좀 안 봤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원기둥의 원판들 중에서 Z좌표 몇인 것만 딱 보고 싶은 거야. 여기서 좀 XY 좌표에 대한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Z좌표는 무조건 0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줘야 우리가 얘 하나만을 표현하게 되는 거야. 안 그럼 원기둥 다 되거든. 왜냐면 이 원기둥 바깥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XY 이런 관계식 성립하기 때문에 Z좌표를 0으로 특정해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방정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XY 평면 위의 정사형은 원방 똑같이 세우되 이거 하나 날려버리고 Z좌표 무조건 몇이다? 0이다.
라는 건 원리만 알면 그럼 YZ 평면에 ZX 평면에 정상을 시켰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정사용 시키면 반지름은 그럼 어떨까요? 얘들아, 반지름은 어떨 것 같아요? 얘가 R 그러면 얘도 반지름이 몇이? R이 똑같이 나온다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정사용 시키면 어떻게 되지? 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구와 평면의 교선, 구와 좌표 축의 교점. 자, 이 구해방 정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보자면 x, y, z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 x1, y1, z1은 이건 어떤 상수값이에요. 원의 중심 좌표에 대한 상수값이고 실제로 변수는 x, y, z 이 세 개가 변수인 거야. 이 변수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식인 건데, 자, 이 의미가 무슨 소리냐? 내가 x, y, z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등식이 성립했다? 그러면 구 위의 점이라는 뜻인 거지. 구 바깥쪽에 구 겉면에 있는 어떤 한 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점이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근데 봐, x축과의 교점이야. 교점은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야. x축의 위의 점이면서 동시 누구 위의 점? 구 위의 점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그 x, y, z 값은 이거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x축만 상상을 해보세요. x축, y축, z축 이 위의 모든 점들의 차이는 무슨 좌표만 딱 다를까? x좌표는 다를 거야. 근데 y좌표는 다 몇일까? z좌표 다 몇일까? 0이에요. 그러면 x축 위의 점이나 그러면 무슨 좌표가 0이다. yz 좌표가 0이다. 근데 이것도 성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대입해서 우리 연립을 해버려도 괜찮아요. 연립을 하면은 y 값에 몇 대입하고? 0 대입해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x-x1의 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y1의 제곱 플러스 z 제곱이 뭐다? 이거를 만족하는 그 x값, 이게 x축과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xy 평면과의 교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xy 평면과의 교점이야. 그러면 xy 평면 위에 점의 특징을 상상을 하고 그거랑 얘를 같이 이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구가 이렇게 있어야 들어가. xy 평면이 책상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구가 이렇게 교선이 이렇게 생기도록 이렇게 지금 반쯤 잠겨있다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교선이 이렇게 원으로 생기는 거 맞나요? 이렇게 구 껍데기랑 xy 평면이랑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길 거야. 이때 이 점들은 전부 다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맞아요? 왜? 구 위의 점이니까. 근데 xy 평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무슨 좌표가 다 몇으로 동일할까? z좌표 동일할 거예요. 그럼 그 점들의 xy 좌표의 특징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뭐라 쓸까요, 내가 지금?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z좌표 몇으로 대입해버리면 0으로 대입하면은 z1의 제곱에 r제곱 얘 넘겨버리면 이게 xy 좌표의 특징이 되는 거고, 참고로 만약에 넘겼다고 쳐봐. 이걸 넘겼다고 쳐도 되고 여기서 생각해도 괜찮아. 넘겼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원방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인데 음수가 되면 안 돼? 음수가 됐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 교선이 없다는 뜻인 거야. 교선이 없다는, 안 만난다는 뜻인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넘겼어.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 또는 0이 나온다?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0이 나오면 좀 딱 위의 점이라는 얘기겠지?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0이었다? 그럼 x-x1의 제곱이 0이 되니까 x좌표가 몇이었던 거야? x1 이런 느낌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좀 이미지로 좀 떠올려서 기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축과의 교점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공통이야, 공통. 이 교집합인 거야. 이거를 만족해야 하고 and 교집합 x축. 그럼 무슨 좌표가 0이다? yz 좌표가 0이다 해서 이거 대입해서 연립하면 대입한 거랑 똑같은 대입법이 연립하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만족하면서 동시에 뭐가 몇이다? z 좌표가 0이 돼서 연립하면 여기다가 z에 0 대입하면 연립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재민아,
ZX 평면과의 교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냥 저 방정식에 어디다 뭐 대입하면? y 0 대입하면 그 xy 좌표에 대한 식이 나오고, 그리고 원기둥 안 나오게 y는 몇 가지 써줘야 돼? 0까지 써줘야겠죠? 얘는 여기다가 뭐까지 써줘야 될까요? 0 여기까지 써주면 좀 더 좋겠죠? 참고로 얘도 아까 x-x1 제곱한 다음에 넘기고 만약에 yz가 0이 아니다, 0이다 라는 거 안 써주면 참고로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y랑 z가 0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구할 거면 이쪽은 약간 애매해. 지금 교육과정에 나오기는 약간 너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일단 혹시 개념을 설명을 할게. 문제는 안 보도록 해.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1대1은 안 돼요. 이거 수학 상에 있는 거 그대로 확장하는 거랑 똑같거든, 결과가. 계산해보면.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XY 평면에서 이 점과 이 점 1.5 A로부터 거리비가 2대1인 점들의 자취.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1대1이면 뭐가 나와버릴까? 1대1 하면은 직선이 나와버려요. 참고로 공간에서 1대1이면은 뭐가? 이렇게 생각해봐. 이 공간상에서 얘랑 거리가 똑같은 점들 다 모으면 이 가운데 평면이 나와. 교육과정에서 다룰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 1대1 대신에 m 대 n, m과 n은 달라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여기서 m 대 n 인 점들의 자취하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니? 이거 수상에서 우리가 심화 개념 배울 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다뤘어. 이거는 공식으로 그냥 외워버리는 게 편해. 이거는 그때 어떤 공식이 있었냐? 그냥 이 두 점에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개 찾아.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원이 나와요. 계산 좀 복잡한데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얘도 그냥 그걸로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공간상의 이 점과 이 점의 몇 대면 이래요? 거리비가? 그럼 2대1 내분점 작도하려면 이 사이를 몇 조각으로 보면 2대1 내분점 찾을 수 있을까? 세 조각으로 봐요. 그다음 A에서 몇 조각? 두 조각이니까 여기가 내분점이 되겠네요. 외분점은 이거 빼면 몇이죠? 1. 그럼 사이를 한 조각으로 보는 거야. 그럼 A 쪽에서 몇 조각? B에서 몇 조각? 그러면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하면 여기가 A에서는 몇 조각이고 B에서는 몇 조각이에요? 그래서 얘랑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후가 그려지면 돼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사실 뭐만 알면 되느냐? 중심좌표랑 반지름만 알면 되거든. 중심좌표는 내분점 계산해. 이 공식 되게 길게 나오는데 공식 외우지 말고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외분점 공식 쓰면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점 구하고 중점 구하고 두 점 사이 거리에 얼만큼 절반을 뭐로 쓰면 되는 거야. 단지 이렇게 쓰면 되니까 공식 식이 엄청 복잡하게 나오니까 식으로 열려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안 하려고. 할까? 재민 점 두 개 A 불러주세요. 웬만하면 양수로 하자. 음수 하기 싫다. 1, 2, 1. 재현 B 불러주세요. 3, 좀 크게 5, 8. 자, 얘네들의 몇 대면? 우연히? 내 맘대로 할게요. 간단하게 하면 1대2 몇 대면 간단할 수 있어. 1대2인 점의 자취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럼 무슨 점부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분점 외분점 찾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 이거 공식이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A, B, X좌표 1, 1, B는 3, 5, 8. 근데 내분점은 이 사이를 몇 조각으로 보는 거야? 세 조각. 한 조각당 그러면 여기 지금 차이가 2죠? 한 조각당 몇인 거야? 3분의 2. A 쪽에서 몇 조각? 한 조각이니까 여기 3분의 2 더하면 돼. 그러면 내분점 이렇게 쓸게요. 내분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고? 사실 이게 공식 유도 과정이랑 똑같아요. 공식 유도 과정이 이거 원래 여기 차이가 몇이야? 기분이 어때야 돼? 좋아야 돼. 한 조각당 그럼 몇인 거니까? 1. 여기 자꾸 몇이겠네? 3.
이렇게 된다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차이가 몇이니까? 한 조각당? 그럼 여기 몇이야? 이렇게 외분점도 한번 구해볼까요? 외분점 이런 거 보자. 차이가 1이죠? 한 조각으로 보는 거야. 외분점 누구 쪽에 가까운 거야? A 쪽 가깝죠? 이렇게 쓸게요. 3, 1 똑같은 거 한 칸 더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5, 2 마이너스 1 10이랑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내분점 외분점이죠? 그러면 얘네 둘의 무슨 점 찾으면? 중점. 그게 원의 뭐가 될 거고 중심. 거리 공식 써가지고 계산하면 그거 절반 나누면 그게 원의 9의 반지름 이렇게 계산하면 되더라. 이거는 아폴로니스의 원 안 쓰면 계산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루트 안쪽에 막 식이 난리가 나요. 2차식 2개가 들어가서 3개가 들어가서 끔찍하니까 얘는 외워놓는 게 좋아. 안 나오길 바라겠지만 많이 나온다면 슥싹할 수 있게. 이거 그러면 글 썼어요. 어떻게 피겠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해놓은 걸까? 이거 원래 정말 원래 공식을 써야 되는데 내분점 하면은 2 플러스 1분의 막 땡땡땡 해야 되는데 이렇게 씁시다. 기다려.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해요. 이거 쓰기 시간 간다. 이것만 딱 쓰자. 양끝점으로 하는 이 정도 써도 그냥 알아서 문제 풀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모르면 이제 못 풀겠지만 알면은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한번 볼게요. 거의 끝났어. 8번까지 텐데 7번이다 이제. 하고 문제 센 하이메스 둘 중에 하나만 딱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센을 하는 게 대표용 푸는 게 딱 좋겠다. 자, 내분 좀 그리겠어?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9밖에 점에서 구획은 접선 하면은 왠지 접선의 방정식 세워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교육관에서 빠졌기 때문에 작도만 할 수 있습니다. 작도만. 근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평면상에 상상하면 돼요. 이 밖에 점에서 구의 접선을 그리면 접선의 자취를 그리면 뭐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니? 원? 접선의 자취냐? 이런 느낌이야. 구가 있고요. 딱 중심 이 밑에 여기서 접선을 막 그었대. 약간 이렇게 삼각뿔처럼 원뿔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원뿔처럼 이렇게 뺑 눌러서 아이스크림 그 밑에 꿀처럼 나오겠지? 네, 그런 느낌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작도를 하나만 딱 해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여기 이 딱 단면만 딱 잘라가지고 이 단면에서의 여기 반지름으로 일정하겠죠? 그리고 중심거리는 만약에 내가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여기를 X1, Y1, Z1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여기 수직 표시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이거 점과 점 사이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쓰면 내가 얘도 구할 수 있겠죠? 해서 길이를 그냥 작도하고 그릴 수만 있으면 돼요. 단면을 작도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를 구하고 좀 까다롭게 귀찮게 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밑변을 써내봐요. 요렇게 해서 얘 구하는 것까지만 딱 하면 돼요. 얘까지. 이건 소공식 쓰는 게 아니죠. r 곱하기 이 접선의 길이는 높이 곱하기 점과 점선의 거리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공식 쓰는 게 제일 편하죠. 중2 때 그 단면 공식 쓰면 넓이 공식이죠. 해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길이, 이 길이, 이 세 개의 길이 정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작도 할 수 있고 단면 작도 할 수 있고 길이 피타고라스 정의를 구할 수 있고 닮음으로 이 높이까지 구할 수 있으면 또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닮음 이용해도 되고 너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마지막! 인가? 9번 없냐? 9번까지 왔어? 자, 봅시다. 9의 점과 최단 거리는 이거는 평면일 때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증명은 따라가지 않을게요. 이것도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용하는 거지. 자, 좌표 평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XY 평면과 위에 붙어 있는 9 위의 점들 중에 누가 제일 가까울까? 맨 어디 있는 애? 아래 있는 애겠죠.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중심과 평면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만 딱 뭐 해주면?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시만 딱 합시다. 내가 중심부터 평면까지의 거리를 중심거리 D라고 부를게요. D에서 뭘 빼주면 R 빼주면 되겠죠. D-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단거리는. 그러면 최장거리는 어디일까? 저 반대편에 있는 D 플러스 R이 되는 그 지점이 되겠지? 뭐 수상이랑 똑같죠 이거는? 그럼 만약에 XY 평면이었으면 이 D가 이 점의 중심에 무슨 좌표가 D 역할을 했을까? Z 좌표. Z1 R 하면 되겠죠? 이게 뭐 무슨 평면인지 모르니까. 네. 그 다음에 좌표 축과의 최단거리는 조금 이거는 겨냥을 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것도 겨냥을 할게요. X축이 점으로 보이도록 겨냥을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겨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X축이 점처럼 보일 거야. 그리고 9가 이렇게 떠있을 거야. 이 상태에서 관찰을 하면 돼. 이때 중심을 x1, y1, z1이라고 하면 얘만 식으로 좀 써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중심 연결 당연히 해야죠. 중심 거리를 D라고 하고 D에서 뭐만 빼주면 되는 거야, 똑같이? 여기서 D 구하는 방법만 좀 달라지겠죠? 네. 아까는 Z좌표가 대체죠, XY 평면일 때는. 이번에는 무슨 좌표로 내가 구해야 될까? Y좌표와 Z좌표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점 있으면 D가 나오겠죠? 거기서 R만 빼주면 되더라고. 루트 Y1제곱 플러스 Z1제곱 마이너스 R 하면 그게 최단거리가 되겠죠? 최장거리는 거꾸로 D에 R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되겠죠? 겨냥해서 보는 게 좀 좋아요. 9밖에 점과의 최단거리 너무 쉽다. 중심 연결 그냥 해요. 이걸 D라고 하면 D에서 뭐 빼주면? R 빼주면 되겠죠? 원리는 3개가 다 똑같죠? 중심 연결했을 때 그게 제일 작다. 수상이면 내가 증명까지 했을 텐데 왜 중심 지날 때 최대치가 그치? 자 마지막 이거 하고 센 대표만 딱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두부의 위치 관계는 지금 교육 과정에서 크게 뭐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옛날에 되게 복잡했거든요. 자 만나지 않을 때 하면 원이랑 똑같아요. 9 하나 그려놓고 9 하나 그려놓고 만나지 않는다? 그럼 바로 중심거리와 R1, R2 이거 비교하면 되겠죠? R1, R2 여기 중심거리 D 이렇게 놓고 그럼 내가 어떠면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R1 플러스 R2보다 D가 더 크면 안 만나겠죠? 판단은 되지 않을까. 외접하면 그러면 안 그래도 되지 얘들아? 2번, 3번 외접은 그냥 원이랑 똑같으니까 굳이 그리지 맙시다. 1번이랑 4번만 딱 그립시다. 시선은 이거 정선인데 시선은 지구가 천국을 얘기하는 거다. 깜빡 헷갈린다. 이것도 오랜만에 하고 지구가 옛날에는 좀 헷갈린 거. 주로 점선으로 했던 거 같고요. 아예 빠졌네. 어쩐지. 뭐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상관은 없는데. 봅시다. 자 4번만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식으로만 바로 써볼까? 외접한데요. 그러면 R1 플러스 R2랑 D가 어떠면 같으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누구에 대접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지름의 차이가 중심거리 D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절대값 R1-R2가 D 이렇게 하면 되게 될 거고요. 그냥 원인 때랑 똑같아서 교선이 생기는 거 한번 살짝 그려보면은 점선, 시선 이게 마음대로 하세요. 좀 크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교선이 여기에 야 교선이 직선일까 뭘까 어떻게 생길 것 같아? 어떻게 생길까? 직선일까? 원이 생겨요. 원이 생기게 이런 느낌? 눈사람 생각해보세요. 눈사람 이렇게 몸통 동그랗게 구로 눈사람 만들고 위에 머리도 구로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 9가 이렇게 싹 겹쳐졌다면 교선이 이렇게 원으로 생기지 않을까. 목 부분이 되겠죠. 목.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사실 만약에 계산을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노란색 교선 있죠? 이 교선,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 이 직선이 보이도록 이렇게 겨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노란색 평면이 교선이 직선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직선처럼 그려지고 원이 하나 막 찌그러져요. 둘,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중심, 연결 수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두 원이 두 교점을 가질 때 뭐 저 교선 원이죠. 원의 지름이 이제 공통현이 되겠죠. 겨냥했을 땐 공통현의 역할이 되겠죠. 지름이 되겠죠. 이 공통현의 길이가. 저 반자르면 저게 교선인 원의 반지름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이 정도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려보시고요. 셀 대표만 딱 보고 후방 딱 대표만 보고 수능 맞네요. 자, 이 12번부터 제발 17번까지 좀 많네. 따로 봅시다. 야, 쉬운 거는 굳이 우리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쉬운 거 있어. 대표만 볼게요. 이런 거는 너무 쉽죠? 아폴로니우스의 원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은 하면은 저거 두 개 무슨 점 구하고? 중점 구하고. 그럼 그게 구의 뭐가 되는 거야? 중심.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를 뭐 해버리면? 2분의 1 반토막 내버리면 그게 구의 반지름이니까 굳이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 자체 방정식이죠. 이게 나오네. 아폴로니우스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 몇 대 몇이? 1대2나 구의 방정식 하는 일반용으로 풀어주게 되는 계속 다 나오겠죠? 네, 이거는 유도한 미쳤네. 해설에서 유도 다 했나? 루트 한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z에 대한 2차식 해가지고 점을 찾는 건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세요. 자, 14번 볼게요. 한 점을 지나고 라고 했어요. 마일, 2,를 지나고 xy, yz, zx 평면에 동시 접하는 구가 있대요. 와. 그 두 구의 반지름 길이의 합은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xy 평면에 접하면 무슨 좌표가 r이랑 똑같을까? z좌표, 정확히 말하면 z좌표의 절대값이야. 왜냐면 위쪽에 접할 수도 있지만 어디 접할 수도 있어? xy 평면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식을 이거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x-x1인데 x1 대신 내가 절대값? 이게 r이 아니고 뿔마 아니에요? 뿔마 r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r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할 수도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제곱 플러스 y 뿔마 r 뿔마 r이 맞나? 위쪽으로 r은 양수여야 되니까 뿔마 r이 맞아요. 제곱 플러스 z 뿔마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해놓고 어디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저 지난다고 했죠. 아니면 이거 r 대신에 미지수로 놓고 하면 좀 귀찮긴 한데 그냥 마이너스 a 이렇게 놓은 다음에 a랑 r이 절대값이 같다 해가지고 a 값 구한 다음 나중에 구해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 한번 이걸 그냥 이대로 해볼게. 자, 그럼 대입하고 계산해 봅시다. x자리에 뭐 대입하래요? a 몇 개? 수상한 제곱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놓고 a랑 r이랑 뭐가 똑같다? 절대값이 똑같다. 이렇게 써놓을게. 자, 그런데 여기다가 몇 대입하고? 마일 2, 1 각각 대입해서 계산하면 얘들아 같이 하고 너네 숙제를 니네가 푸세요. 여기다 같이 실까지 같이 해. 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a 플러스 1 제곱이죠?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지금 y 자리 몇 대입하래? a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가도 되겠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이거는 여기에 1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고 r 제곱이랑 어차피 이게 제곱하면 a 제곱 r 제곱 어떠니까 그래서 a는 음수여도 괜찮아. 왜냐면 r이랑 절대값만 같으니까. 자 그럼 a에 대한 몇 차씩 남아요? 요렇게 없애고 요렇게 없애면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인가? 6은 2로 묶어서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0이니까 마3 1 그래서 a는 몇 또는 몇? a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저거 왜 마삼이 나와요? 이 아닌? 이수는 못하겠네. 이수는 안 되네요. 네. 그 여기에서 A1, A2가 나왔다고 합시다. A1, A2의 절대값 쉬운 게 반지름 R1, R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거는 야 뭐야? 그거에 해가 잠깐만 이거 허근이 나오는데? 허근이잖아요. 1 플러스 2니까 여기서 계산 틀렸나? 동시 접한다. 그럼 다 R로 대체한다. A로 대체를 했고요. 네, 마일 2, 1 마일 2 1 맞고요. 그게 R제곱인데 R제곱이 A랑 A제곱이랑 똑같아야 돼. 뭐죠? 내가 뭘 잘못한 거죠? 플러스 6은 0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0 두부의 반지름의 합이 몇이냐? 뭐죠? 왜 틀린 거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거 맞지 않나요? 10을 20이요? 동시 접한다 그러면 XY, Z 접 중심의 XY, Z 좌표가 똑같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A, A 이렇게. 왜냐면 이런 느낌이잖아. 평면에 동시 접하려면은 중심 좌표의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 같다. 이게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네. 그럼 R로 뿔말 어떻게 나야 되는 거였지? 수상형부터 부상이 말이야. 잠깐만. 뿔말. 아까 거기서 2 마이너스 2 뿔마 2 뿔마로 진짜 써야 되나? 수상에서도 그랬었나? 뿔마로 쓰네 수상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하면은 모르겠다. 뿔마 R 이게 맞아. Y 뿔마 R 제곱 이거 어떻게 나오죠 이거? Z 뿔마 R 제곱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가 총 8개가 나오네. 저기 지나면 그럼 허근 안 나올 때까지 지금 다 계산해야 되는 건가? 나도 말해줘. 같이 듣자 그래. 그런 4분면 결정이네 그러면 어느 쪽 영역인지. 고맙습니다. 어쩐지 이거는 8개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봐봐. X 똑똑해. 맞다. Z 이렇게 놓고 자 X 좌표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니까 이 뒤쪽에 넘어가 이렇게 될까?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여기 나올게. X, Y, Z라고 하면은 X 좌표가 무슨 수라고 했어 지난 수업이?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오고 Y축 방향 2니까 이렇게 오고 Z축으로 몇 가고? 그러니까 요 영역에 있네. 요 영역에서 이렇게 접하는 애가 점이 여기 있으면 안쪽에 접하는 거 하나, 점 여기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크게 접하는 거 하나. 그래서 총 2개가 나오는 거죠. 똑똑해요. 정말 잘했어. 진짜. 너 때문에 빨리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쓸까요? 그럼 무슨 좌표만 음수였는데 아까 보니까 X 좌표가 음수였네요. 그럼 여기만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계산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풀면 2개가 나오니까 근각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죠?
누구의 반지름 합이니까 2차식 작성하고 근과 계승하기 쓰면 되겠더라. 이렇게 할 거. 자, 봅시다. 이번에는 각객점에서 구의 그은 접선의 길이니까 이건 뭐 중심거리랑 반지름에서 피타고라스점이 쓰면 된다 그랬지? 예를 들면 그냥 대충 그려. 9 그려. 점 그려. 1, 2, 3하면 내가 이 중심좌표만 알면 중심거리랑 반지름을 해가지고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해봐. 그래서 얘 반지름까지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중심좌표는 1차는 계속 보면 되지 않을까? x좌표 몇이야? 완전 점심 바꾸면? 2. y좌표는요? z좌표는요? 그러면 봐봐. 상수항이 뭐 필요한 거 같더니 얘 상수항 뭐 필요해? 얘 뭐 필요해? 그럼 얘네가 가져간다, 그쵸? 얘 상수항 뭐 필요해? 여기 16, 16 더 합시다. 반지름 몇이었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심거리는 x좌표 차이 몇이고? 1, 1의 제곱. y좌표 차이 몇이야? 4의 제곱하면 16, 17. y좌표는 7, 7. 계산이 된다. 그러면은 60 미쳤나봐요. 이게 맞아? 루트 66이 맞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길이는 16을 빼주면 루트? 미쳤나요? 답이네요. 네네. 미쳤네. 이렇게 얘는 작도만 잘해주면 돼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공간상에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도로 끝난다. 그래서 단면만 잘 관찰하면 돼요. 자, 두 개 유형만 마무리합시다. 자, 구와 축과의 교점이래요. 구와 축과의 교점.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 어떤 구가 있어요. Z축이면 여기 똑같이 해볼게요. X축, Y축, Z축과 어떤 구가 교점이 몇 개래? 두 개. 어떤 느낌이냐면은 Z축이 꼬챙이라 생각해요. 꼬챙이. 에다가 내가 공을 이렇게 확 꼬챙이에 꽂아놨다 생각하면은 구와 꼬챙이의 교점이 몇 개? 두 개. 딱 그런 상황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약간 그림을 그리자면 구가 이렇게 있어요. 어딘가에 꼬챙이 확 꽂혀 있어요. 교점 어딘가에 두 개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있을 거예요. 이게 Z축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가장 편한 방법은 내가 겨냥을 하는 거야. 또 어떻게 겨냥할까? 누가 뭐로 보이도록 겨냥하면 좋을까? Z축이 뭐로 되도록 점으로 보이도록 위쪽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점이 이렇게 Z축이 들어가고요. 그때 구가 원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꼬챙이 이렇게 위에서 탁 뚫어놓은 위에서 보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여기 좌표 표시할 수 있나요? 무슨 좌표 빼고 딱 위에서 한눈에 딱 보이겠네? Z좌표는 안 보여요. 왜냐면 Z좌표는 XY 평면으로부터 Z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문제인데 겨냥이기 때문에 Z좌표는 안 보여. 근데 무슨 좌표는 보일까? XY좌표. 내가 만약에 Z축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위에서 겨냥해보면 Z좌표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XY좌표는 여기 있으면 어딘지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XY좌표 표현해볼까요? 자, X좌표 몇이고 중심이? 1, Y좌표는 2, Z좌표는 마이너스 2였으면 관심 없어요. 반지름은 얘 상수항 뭐 필요해요? 1, 얘는? 얘는 4. 그럼 총 몇이 필요해요? 9가 필요하네요? 몇 밖에 없어? 그럼 60 더해주면 되겠죠? 반지름 루트 6.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점은 Z좌표 무시하고 보면 마일 콤마 2 콤마 마이너스 2인데 이거랑 이 거리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Z 빼고 얘네들만 딱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Z축이 이렇게 있으면 X좌표가 이렇게 더 쳐봅시다. 이게 X, Y라고 치면은 X가 음수여야 되니까 이쪽에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가 X좌표는 음수 마이너스 1, Y좌표는 한 칸 두 칸에서 2 이렇게 뜻 생각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 이 Z축과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1대 2대 루트 5에서 여기까지 이게 나와야 이제 저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교점과의 거리 그리고 축과의 거리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공간상에서 관찰해서 이거 구하고 반지름 그 다음에 겨냥해서 여기 축구의 수선에 관련된 수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1인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성분의 A 길이는 몇이었구나 2에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겨냥이 좀 익숙해야 되는데 이게 평소에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좀 의식하고 차분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잘 안 그려지긴 하겠는데
이게 잘 떠오르면 그냥 공간지각 능력이 좋은 거고, 근데 공간지각 능력 좋으면 겨냥 안 하면 바로 써도 되겠는데, 그럼 처음엔 좀 쉽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해보는 게 좋아요. 그냥 해보고. 자, 오늘 18까지잖아. 자, 두 문제 봅시다. 자, 교선인가요? 구와 XY 평면이 만나는 거야. XY 평면이 만난대요. 이런 느낌? 봐봐. 구가 이렇게 있어요. XY 평면 이렇게 자르고 딱 지나간 상황일 때 교선이 이렇게 생기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구와예요. 그러면 바로 겨냥하면 되지 않을까? 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느낌. 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지금 이렇게 교선이 이렇게 이쪽 이렇게 교선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나는 이게 XY 평면이잖아. XY 평면이 뭐가 돼도 겨냥하면 우리 관찰하기 편할까? 직선으로 이렇게 겨냥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겨냥하면 이제 XY 평면이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구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교선이 뭐처럼 마치 보이겠네요? 직선, 선분. 근데 사실상 이 선분의 길이가 저 원의 뭐랑 똑같을까? 지름이랑 똑같을까? 이게 이 길이랑 똑같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중심에서부터 XY 평면까지 거리는 무슨 좌표 보면 알 수 있죠? Z좌표니까 여기가 몇인가? 마이너스 3이니까 길이는 3이죠? 이렇게 될 거고 뒤집혀 있는 상황이었네. 아래쪽이었네. 그냥 그릴게요. 이쪽이 Z축이 이렇게 가는 거 치면 될 겁니다. 네, 내만 얘기하면은. 자, 그랬을 때 반지름 몇인 거는 바로 나와 있죠. 몇이래요? 14. 나는 이 길이 몇이구나. 루트 5구나. 이렇게. 아,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었구나. 루트 5. 그럼 교선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랑 똑같겠죠? 2파이야 라면 되겠죠? 그러면 2루트 5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어때요? 이거 18번. 자, 구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이거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단위 구네요. 그때 얘는 중심이 몇이냐? 마삼 콤마 5 하면 와, 얘 5 하면 딱 상수항 25, 얘 다 같이면 되겠지? 그럼 얘 상수항 몇 필요하고? 9, 얘 몇 필요하고? 하면 얘 25씩 더해주면 되겠죠? 아, 반지름 몇인 두겠네 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두 점 사이 거리의 최소를 모르고 봤을 때 이런 느낌이네. 내가 9가 뭐 이렇게 있고요. 이게 1. 이런. 좀 더 짧게 그릴 거야. 이렇게 있어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 알고 싶으면 내 중심거리를 관찰해야 돼. 중심 몇 콤마 몇? 몇 콤마 0. 큰 애는 몇 콤마 몇? 마삼 콤마 5. 중심거리부터 구해봅시다. 모르겠으니까. x좌표 차이 제곱하면은 9, y좌표 차이 제곱하면은 16 플러스 에 루트 씌우는 게 중심거리가 되겠죠? 이게 몇이냐? 루트 50 이렇게 쓸게요. 그럼 뭐보다 일단 좀 크네? 7보다는 좀 크겠죠? 근데 반지름 얘는 몇이고? 1, 얘 반지름 몇이니까? 5. 그럼 여기가 7.x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둘이 안 만나는 거 확실하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수많은 점들과 이 위에 수많은 점들이 가장 가까우려면 어딘지 느낌 와요? 모르겠죠? 네. 이 사이의 거리는 중심거리 몇 배 주면? 그러면 루트 50, 5루트 2에서 6 빼주면 4번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정도로 작도를 하고 아니라고. 그래서 방정식을 보고 중심에 대한 정보,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실질적으로 작도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 왜냐? 평면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작도로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그 직보는 내가 따로 안 할게. 근데 너네가 만약에 뭐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나 이런 거 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내 번호 모르면은 재민이나 승민이나 유찬이 뭐 이런 애한테 물어봐서 나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세요. 그럼 내가 아이패드로 풀어서 그 문제를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기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